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1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18일차입니다. 한 4년이 지났네요. 그쵸? 뭔가를 이제 오늘 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오늘 한번 책 좀 쭉 한번 보고 속독을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한번 또 제가 바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아, 송지연 님도 들어오셨네요. 강아리 님도 들어오셨고 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은 놓아버린 77페이지예요. 놓아버린 77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갈 차례예요. 네, 볼게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우호적인 태도,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감사를 표하고 바보라 여겨줘도 상관없다는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과거를 놓아버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과거를 놓으면 이런 우호적인 태도와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감사를 표하고 바보라가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연결되지 어,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상태들 그쵸? 그래서 어,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과거를 놓아버려야 한다. 이 연습을 통해서 내면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위대함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위대함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용기다. 위대함은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용기가 위대함이다. 위대함은 사랑의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려는 자발성이다. 위대함은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사랑의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위대함은 타인의 인간적인 약점을 받아들여서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아직 여기까지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350에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타인의 인간적인 약점을 받아들여서 선생님은 이게 당연히 되시지요. 네.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고통을 연민을 느낀다. 고통에 대한 연민을. 아, 그냥 힘드니까 저러는가 보다까지는 되는데, 그냥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저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보다까지는, 어, 이해는 조금 하는데, 근데 그 완전히 연민을 느끼고 상대방의 약점에 조금 제가 딱 걸리니까 약점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약점에 좀 걸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한번 이렇게 딱 걸리니까 그게 연민으로 보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모약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딱 걸려버려가지고 완전 제 거짓말을 넘어서 모욕당한 느낌이라고 모욕당한 느낌이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지나쳐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타인의 인간적인 약점, 뭔가 습관적인 어떤 그런 행동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게 약점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뭔가 다시 엮여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하기는 싫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어쩌면 저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어릴 때부터의 어떤 습관이 저렇게 형성이 되었나 보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약점을 그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연민으로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어제도 늘 요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분이 등 문자를 와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쵸?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올라왔죠? 막 이렇게. 근데 많이 선생님께서 뭐 할 때 질문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실 때 꼭 그 친구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은 이제 모르죠. 이제 멀리 이제 안 본지 오래되니까 틈이 있어서 안 본지 오래된 거예요. 작년 여름에 7월 말인가? 그때 잠시 봤죠.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잠시 그냥 봤어요. 네. 그래. 잠시 볼 뿐이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의 고통이 연민을 느끼고까지는 아직 사랑이 거기까지는 사랑이 이렇게 쭉 더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이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약점을 받아들여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그래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지 뭐 이런 거는 이해는 조금은 하는데 완전히 그 입장에서 연민이 느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덜 됐어, 그쵸? 더 놓고 더 놓아야 그렇게 되겠죠. 더 놓아야지. 더 계속 많이 놓아야 되는 거야. 더 놓아야 된다는 말도 뭐 얼마나 놓았겠어요. 그치? 여태까지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렇게 사랑을 뒤엎어버린 그 마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많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타인을 용서하면 자신도 용서되어서 죄책감이 해소가 된대요. 타인을 용서하면 나 자신도 용서가 돼서 죄책감이 해소가 된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보상을 얻는다. 진정한 보상을 얻는다. 이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타인을 용서하면 무엇을 용서해야 되지? 이해는 됐는데 더 확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뭔가 확 더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 살짝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욕당한 그 부분이 자부심이 안 나진 거예요. 모욕당해서 뭔가 모욕당한 그 느낌. 살짝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해는 해. 근데 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바보라고 해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냥 습관적인 행동 패턴인데,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모욕당한 느낌에. 왜냐하면 되게,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문득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진짜 처음에 믿어요. 웃긴다. 진짜 막 믿다가 이제 뭔가 이게 아니잖아 하고 딱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 알게 되면서 모욕당한 그 느낌이 남편도 굉장히 믿고 살다가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충격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놓아지지 않고 엄마하고 엄마한테 쫙 붙어져 있다가 동생 낳았을 때 놀랬던 그 마음이 아직 깨끗하게 다 놓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믿기는 했지만 뭐 그닥 뭐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어떤 것에 믿었던 그 마음이 예, 그냥 보면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편안하게 놓아져서
그건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아는 제가 또 있죠. 그 에너지가 이게 완전히 전환이 되지 않은 뭔가 토요일 날 봤어요. 봤는데 편안하게 그냥 전혀 몰랐던 저는 몰라도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고 할 때 같이 완전히 편한 상태가 되지 않는 거를 제가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덜 났다는 게 제가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놓아지겠죠, 뭐. 그래서, 어, 타인을 용서하는 거는 나 자신의 남편도 그렇게 믿었다가, 뭐 지금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려니 하고, 저는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그냥 일에 하고, 뭐 일하고, 뭐 애들 볼 때는 애들 보고, 뭐 일에 푹 더 빠져, 그냥 일과 뭔가 지금 생활 패턴에 푹 빠져 있는데, 심심하겠죠, 뭐, 저희 남편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 하고 그 엄마한테 어릴 때 거기서 더 놓아야 된다. 여기서 실제 읽고 실제 놓는 거 해야 되는 거가 제일 큰 거잖아요. 이제 놓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놓, 자신도 용서되기 위한 어릴 때의 근원적인 것에 가서 계속 용서를 계속하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깊이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해소가 된다. 그래야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선택을 할 때, 부정적인 걸 놓아버리고 사랑을 더 선택을 할 때, 더 완전히 놓아야 사랑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원적으로 있던 게 올라오는 거니까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 진정한 보상을 얻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정한 보상을 얻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놓으면 놓을수록, 용서하면 할수록, 이해하면 할수록,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좋아졌던 경험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놓을 때 내가 자유로워지잖아요. 감정에서 벗어나는. 그쵸? 근데도 우리는 자꾸 제가 좋아지는 것 같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아직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데 습관적인 거라서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습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신의 참모습을 자각할수록 고통에서 덜 상처받는다.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자각할수록 고통에 덜 상처받고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는다. 굴욕당하지 않으려면 타인의 인간적인 약점, 그게 또 내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건들려지는 거죠. A를 해결 못하면 B가 더 센 게 와 그랬는데 뭐 더 세긴 덜 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센 것 같아요. 더 센 것 같아요. 처음엔 아닌데 하면서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이 옳았구나.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을 연민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약점도 그래야 나의 약점을 내가 받아들여야 더 이상 내가 굴욕당하지가 않는 거죠. 내 스스로가. 참된 겸손은 위대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참된 겸손은 위대함, 위대함에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보면 보다 큰 행복을 주는 근원을 갈구한다. 이것에서 자신의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얻는다. 이것에서 새로운 의미와 맥락이 바뀌는 거야. 사랑으로 맥락이 점점, 사랑의 공간이 점점 내 생각이 있는 거는 자꾸 생각 판단 분별하는 거.
판단 분별하는 거. 판단 분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토요일에 어떤 분을 봤는데 옛날에 보다는 옛날에 봤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20년 전에 봤나? 그랬는데 토요일 날 수업을 하러 오셔가지고 20년 전인가 만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가 오히려 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뻐진 것 같던데 저는 뭐 세월은 그렇게 흘렀지만 뭔가 더 예쁜 그런 느낌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쁘지셨다고 전 진심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있잖아요. 그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진짜 전에보다 예뻐진 제 기억엔 그래요. 뭐 더 젊었었겠지만은 그때보다 더 더 예뻐졌는데 그때보다 느낌이 더 부유해진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저는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꾸 맥락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해도 내가 판단분별하게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가 있는 거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그냥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칭찬을 칭찬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정말 칭찬이 익숙한가 칭찬을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했겠죠? 칭찬을. 근데 칭찬을 기억하기보다는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너는 왜 그러니? 그랬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칭찬을 계속, 제일 칭찬을 많이 하는데 손녀딸 볼 때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언니가 쳐다보던데 같이 칭찬을 이제 계속 이렇게 자꾸 칭찬하는 것도 더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더 습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보다도 장점을 그때그때 보면서 더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습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맥락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더 회복이 되면서 공간이 생긴다는 것. 공간이, 그렇죠? 공간을 더 있으면 사랑으로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못 느껴서 내심 허무해하는 대신에 가치를 못 느끼니까 허무해하는 거죠.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행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다. 행복의 근원을 저 밖에서 더 이상 찾지 않고 내면에서 나한테 찾는 거죠.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250이잖아요. 행복을 내 안에서, 내 안에서의 기쁜 상태. 내 안에서 찾는 거. 그게 내 안에서 찾는다. 더불어 세상에는 결코 행복의 근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거는, 밖에서 행복은 사라지죠. 돈도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누가 잘해줬다가 못해줬다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행복의 근원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아서 행복의 근원을 밖에서는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이 곧 세상이 곧 나라는 것을 보고 아무리 불을 쌓아도 마음속에 빈 공감을 메꿀 수가 없다. 아무리 불을 쌓아도 마음속에 빈 공감을 메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요새 또 누가 젊은 친구가 돌아가셨다고 뭐 이렇게 나오길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뜻 그 자살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여자분. 근데 죽기 직전에 어떤 집이 공개됐다면서 잠깐 요만큼 보여주는데 이제 그 우울증 환자 집같이
그렇더라 그러는데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쁘고 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뭔가 이제 그 허전하고 그 막 이런 것들이 우울감이 있던 거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 우울감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자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빈 공감은 그 돈을 채워놓는다고 해서 그 빈 공감이 빈 공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돈을 채워서도 아니고 돈이 없을 때는 그것만 쳐다본다고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걔가 있어도 이 빈 공감이나 이런 거는 내 안에서 어릴 때 상처에서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의 공허와 마음속의 공허와 자존감 결핍, 마음속의 공허하고 자존감 결핍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억만장자가 많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내면의 큰 나, 내면의 위대함과 만나야 한다는 거죠. 내면의 나의 진정한 큰 나, 나의 근원적인 사랑과 그 내면의 위대함, 사랑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완전성과 만족감, 내 내면에 있다는 거죠. 나의 내면의 큰 나와 위대함과 완전성과 및 만족감, 진정한 행복감과 만날 때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게 된다. 세상을 초월해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부화의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즐기는 곳일 뿐, 나를 더 이상 휘두를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성을 포기하는 기법과 긍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전체적으로 자각한다. 이는 일단 경험하면 절대 잊히지 않는다.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전과 같이 세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다. 세상 관례를 습관처럼 계속 따르긴 하겠지만 사로잡히거나 쉽게 상처받고 의심 많던 마음속 성향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마음속 원인은 이제 전혀 다르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해결한 결과 의식적으로 감정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꼭 똑같아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마음속의 원인은 이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해결을 하고 나면. 쉽게 상처받고 의심 많던 마음속의 성향은 사라진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마음속의 원인은 이제 전혀 다른데 의식적으로 감정을 해결한 결과 다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된다. 250 정도만 내도 엄청나죠. 용기를 내서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용기를 내서 20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총알에도 내면은 끝도 없다. 어떤 평정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내면에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욕과 암울함. 내일 하고요. 제가 빨리 책을 바꿀 거예요. 사업적인 책으로. 그래서 바꿔서 할 겁니다. 이거 다 끝나기 전에. 네, 바꿔서. 이거 다 끝나려면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 몇 달 걸려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도중하차할 겁니다. 한 번은 다 읽었으니까. 네, 빨리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어, 토요일 날은, 내일이구나. 내일 화요일 날 대구에서 수업 있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이고요. 5월 31일, 6월 1일 날 시크릿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 등록 기간이에요. 학생이 되면, 치유사 학생이 되면 내가 치유가 점점 되는 게
6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하고 나면 엄청난 의식 성장이 계속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의식 성장이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중에는 다른 어떤 그 자격증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막 이런 자격증보다도 더 귀해지는 게 이게 치유사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도전해서 계속 따시고 주변 분들 초대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초대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